그 다음 14번 토양에 대한 토성 5가지를 쓰시오. 2019년도 3회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토양을 5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사토. 자, 모래가 대부분인 토양인데 이제 점토 함량이 나오죠. 점토 함량이 12.5 이하이면 사토다. 사양토. 모래가 3분의 1에서 3분의 2인 토양인데 점토 함량은 12.5에서 25%를 사양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토, 양이라고 쓰고요. 모래가 3분의 1 이하인 토양이고요. 점토 함량은 25.7에서 37.7 정도 됩니다. 식양토, 점토가 그쵸? 3분의 1에서 3분의 2인 토양이 되겠고요. 점토 함량이 37.5에서 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토, 점토가 대부분인 토양이고 점토 함량이 50% 이상이면 점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작업형 할 때 시험장에 가시면 작업형 답안지에 이 토양에 대해서 쓰는 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표준지에서 자라는 나무는 주로 소나무죠.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는 그러면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2번 사양토입니다. 사양토. 그래서 대부분 감독관이 시험장에 있는 표준지의 토양을 알려주지만 안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사양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양토 또는 사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15번 토심. 표층도에서 심층토까지의 깊이를 측정한다. 자, 토심의 기준은 우리가 천, 중, 심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토심이 땅의 깊이가 30cm 미만이면 미만이면 천이고요. 30에서 60cm 미만이면 중이고요. 토심이 60cm 이상이면 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업형 시험 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감독이 이것도 이제 안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측정해라 그러면 실제로 가시면 이 표준지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제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에 이 깊이를 땅을 파서 자를 하나 이렇게 꼽아 놓는 거죠. 자를. 그렇죠? 자의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60이야. 자, 60이라는 거는 토심이 60 이상이니까 60을 포함하니까 얘는 뭐예요? 심이죠. 심이라고 적어야 돼.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깊이를 알려줍니다. 이 깊이가 45cm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45cm는 어디에 해당하죠?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형 시험에서 토심을 적는 그 칸에 45cm는 뭐라고 적어요? 중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 이렇게 표시를 하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필답 시험에서도 아는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심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토심은 천, 중, 심 3가지로 구분하는데 천은 30cm 미만에 해당하고 중은 30에서 60 미만, 심은 60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적어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건습도. 심층토 토양의 수분 정도를 촉감법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자, 작년에 건습도 문제가 한번 또 나왔었어요. 자, 건습도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첫 번째 5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수분에 대한 감촉이 거의 없으면 건조다. 약건은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손바닥에 습기가 약간 묻는 정도. 이게 약건입니다. 그 다음에 적유는 손바닥 전체에 습기가 묻는 거. 그쵸? 네. 그 다음에 약습은 손가락 사이에 약간 물기가 비치는 정도. 그 다음에 습은 손가락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 이런 정도다. 그래서 이 구분을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쥐었을 때 감촉 가지고 구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습도도 소나무가 자라는 환경은 그쵸? 약건 2번 이 약건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지에
건습도는 대부분 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습도 구분을 한 5가지. 건조, 약건, 적윤, 약습, 습.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네. 17번 지위. 지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지위란 뭐냐? 지위란, 이 문제가 이제 의외로 개념을 묻는 문제로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지 생산력의 판단 지표로 우세목의 수고를 상중하로 구분하는 게 지위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임지 생산력의 판단 지표다. 이게 바로 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침엽수는 수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침엽수는 주수종, 주된 수종을 기준으로 하고요. 화렵수는 참나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위지수 곡선 제작에 필요한 인자는 우세목의 평균수고, 영급, 평균 지위지수, 곡선 등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을 묻는 지위란 무엇이냐 그러면 임지 생산력의 판단 지표로 우세목의 수고를 상중하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게 정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제 여기처럼 임영이 32년일 때 우세목의 평균 수고가 17m인 잣나무 인분의 지위지수를 표를 보고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지위지수가 6, 8, 10, 1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30년에서 35년, 여기 사이는 그러면 5년이 차이가 나는 거죠. 5년. 그쵸? 네. 5년 동안 이런 지위지수의 차이를 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위지수가 보시면 여기 10인 경우, 지위지수가 10인 경우, 12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계산을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5분의 2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임영이 지금 32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분의 2라는 건 5년분의 2년 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다가 5분의 2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유념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어쨌든 지위가 뭐냐 그러면 임지 생산력의 판단 지표로 우세목의 수고를 상중하로 구분하는 것을 지위라고 한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임지 생산력의 판단 지표가 지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지리, 해당 소반을 중심으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10급지로 구분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리는 도로까지의 거리예요. 도로. 임도 또는 도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구분을 하는데 1급지부터 10급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100m 이내, 그쵸? 100m 이내일 때 1급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m 단위예요. 101부터 200, 201부터 300, 301부터 400 쭉 해서 10급지까지 가면 10급지는 901m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2000년도, 2010년도 초반에는 지리에 대해서 쓰시오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답을 적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작업형 시험을 보러 가면 작업형 시험에도 이 지리에 대해서 쓰는 칸이 있어요. 자, 그때 그러면 해당하는 표준지의 지리는 여기서 몇 급지에 해당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표준지까지 이동할 때 걸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건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는 전부 다 100m 이내에 임도가 있습니다. 다 붙어 있겠죠, 임도하고. 그래서 지리는 대부분 다 1급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9번 임상, 임목재적 비율, 수관 점유 면적 비율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해서 쓰시오. 이게 2018년도에 한 번, 19년도에 한 번, 2000년도엔 2번이나 나왔어요. 최근에 아주 잘 나오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임상 중요해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임상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침엽수림은 침이라고 쓰고요. 침엽수가 몇 프로 이상?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거.
화렵수림은 활이라고 쓰고요. 화렵수가 75% 이상 점유하고 있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혼요림. 예, 여기서 많이 틀려요. 혼요림은 침엽수 또는 화렵수가 몇 프로냐 하면요. 이게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데 26에서 75%. 혼요림은요. 침엽수 또는 화렵수가 자,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 26에서 75% 미만 네. 점유하고 있는 인분을 우리는 혼요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여기서 26% 미만 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에서 75다. 25가 아니죠. 네, 여기를 여러분들 주로 많이 틀리는 거 이렇게 써요. 25에서 75 이하. 자, 뭐가 틀렸어요? 25 이게 틀렸죠. 26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75 이하 아니죠. 미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 주로 틀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혼요림의 수간점유 면적은 26에서 75 미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여기 문제 보시는 이 계산 문제가 특히 혼요율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혼요율. 그래서 개념을 물을 때는 임상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혼요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혼요율.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제적이 소나무가 33, 잣나무가 55, 상수리가 22일 때 혼요율은 얼마냐? 자, 소나무는 110분의 이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3이니까 30%, 잣나무는 110분의 55니까 50%, 그렇죠? 상수리는 110분의 20이니까 20%. 그래서 혼요율은 30%, 50%, 20%. 답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요율을 계산하는 문제도 한번 잘 정리를 해두세요.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임목도. 자, 임목도도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임목도는 같은 지위와 같은 나이를 수종을 기준으로 정상 인분의 축적에 대한 현실 인분의 축적비를 말하며 100%로 표시한다. 그래서 임목도는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는데요. 문제처럼 현실 축적이 130이고 법정 축적이 159인 인분의 임목도를 산출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요. 간단하죠. 그냥 법정 축적분의 현실 축적이니까 159분의 130 곱하기 100이에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82%다. 그런데 이게 딱 나오면요. 보통 2점짜리 내지 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데 여러분 당황을 해서 이 아주 쉬운 공식이 생각이 안 나요. 문제만 보면 계산 문제만 나오면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요. 조금 생각을 천천히 해보시고 간단한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단면적이 20이고 수학표 단면적이 25고 제적표가 200 세제곱미터일 때 임목도와 제적을 구하시오. 조금 복잡해 보이죠? 네, 임목도와 제적을 구해라. 자, 임목도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곱하기 100으로 표시하는데 전체 단면적이 25니까 25분의 실제로 단면적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이죠. 임목도가 80이면 제적을 구할 때 헥타르당 제적 값은 80% 곱하기 수학표 제적이 200이니까 하면 160. 그래서 제적은 160 세제곱미터다. 그래서 좀 복잡한 문제로 줄 때는 아래에 있는 문제처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21번 임령. 자, 임령도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데 평균 임령을 구하시오. 평균 연령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보세요. 임령이 16, 17, 18, 19, 20 이렇게 있을 때 임목본수가 각각 얼마씩 있다. 이럴 때 평균 연령을 구해라. 그러면 밑에 있는 임목본수를 일단 다 더하고요. 그쵸? 이 임목본수를 각 임령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16 곱하기 40, 17 곱하기 30, 18 곱하기 60 이렇게 해서
다 곱해주고 더해주고 나누기 최종 임목 본수로 나누어주면 그쵸 최종 임용이 나오겠죠. 임용은요 18.13년은 없죠. 예, 1년 단위니까. 그래서 18점 하고 뒷자리는 잘라야죠. 그래서 이거는 18년이 되는 거고 19.96 해도 19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나이테 연령 추정 방법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나이테로 연령을 추정할 때는 목편의 연륜수와 목편 채취 위치까지의 생장 연수를 계산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여기 나이테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자라는 데 걸린 기간, 이게 생장 연수죠. 그렇죠? 예. 여기 자른 부분까지. 그래서 요 부분 더하기 연륜수를 더하는 게 그렇죠? 목편의 연륜수 더하기 요 기간 동안은 여기 안 나타나니까 그건 이 밑에 있다는 얘기죠. 이 밑에. 그렇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나이테가 없기 때문에 이 생장 연수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이령님의 연령 측정 방법. 자, 19년도 4회째 한번 나왔는데요. 이령님이라는 거는 나무가 각각 이렇게 섞여 있어서 각각 다른 나무들이 군집으로 있을 때 연령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평균령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임령 평균령 구하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령님의 평균 연령 측정 방법, 이령님의 연령 측정 방법은 첫 번째 본수로 구분하는 방법, 재정령, 면적령, 표본목령 이렇게 해서 평균령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 자, 기록에 의한 방법, 목축에 의한 방법, 지절, 생장추에 의한 방법. 이거는 아까 앞에서 산림 경영 쪽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단목의 연령 측정 방법을 쓰시오. 그쵸? 기록, 목축, 지절, 생장추, 흉고직경. 목축이 흉고직경이죠. 네,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23번의 0급. 자, 10년을 1년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를 말하는 건데 연령 1년에서 10년생은 1년급 로마자로 이렇게 씁니다. 1. 그죠? 로마자로 2는 2년급이고 11년에서 20년. 3년급은 21년에서 30년에서 쭉 가서요. 마지막에 10년급은 91년에서 100년까지. 그래서 10년을 1년급으로 한다. 10년. 이거 포인트죠. 네. 24번 경급. 임목을 흉고직경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 것을 우리는 경급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도 19년도에 나왔었어요. 자, 경급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데요. 경급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치수는 흉고직경이 6cm 미만인 경우가 치수예요. 소경목은 6에서 16cm, 중경목은 흉고직경이 18에서 28, 대경목은 30cm 이상.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6, 그 다음에 6에서 16인데 왜 17하고 없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그러냐 하면요. 흉고직경, 경급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말인데 흉고직경을 의미해요. 흉고직경. 자, 근데 흉고직경을 우리가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2cm 단위로 합니다. 2cm. 그러니까 짝수만 있어요. 짝수. 홀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흉고직경의 범위를 우리가 할 때 17.0에서 18.9cm. 네, 이 범위는요. 이 범위에 있으면 얘는 뭐라고 있냐면 2cm 괄약으로 읽거든요. 괄약. 2cm 단위로만 읽으니까 2cm 괄약이라는 의미인데 17.0에서 18.9까지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18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이 없죠. 그렇죠? 17.5가 나와도 18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급은 짝수만 있다. 경급은 흉고직경을 의미한다. 자, 시험에 경급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치수,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의 구분을 쓰셔야 되고 각각의 수간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수는 흉고직경이 6cm 미만이고 수간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인분을 치수,
소경목은 흉고 직경이 6에서 16cm이고 수간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인분. 중경목은 흉고 직경이 18에서 28로 인목의 수간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인분. 대경목은 흉고 직경이 30cm 이상인 인목의 수간 점유 비율이 50% 이상인 인분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해두세요. 자, 소밀도, 조사 면적에 대한 인목의 수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소밀도라고 합니다. 자, 소밀도는 소, 중, 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표시할 때 소, 약어가 땡 이렇게 되어 있죠. 땡. 이게 하나가 소, 둘, 땡땡, 중, 땡땡땡, 셋이면 밀. 그래서 소, 중, 밀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 수간 밀도가 40% 이하인 경우. 쉽게 얘기하면 소밀도라는 거는 울폐율이라고도 해요. 울폐율. 예, 그래서 울폐율. 울폐율이 40% 이하이면 뭐다? 네, 소라고 기록한다. 그 다음에 울폐율이 41에서 70이면 중이고 71% 이상이면 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소밀도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소밀도는 소, 중, 밀로 구분하고 소는 약어로 땡 이렇게 하나만 치면 되고요. 수간 밀도가 40% 이하인 인분이고 중은 수간 밀도가 41에서 70, 밀은 수간 밀도가 71% 이상인 인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흉고 직경 측정 시 주의사항. 자, 흉고 직경을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지상 1.2m 높이에서 직경을 측정하고요. 자, 6cm 이상만 하고 2cm 과략으로 한다. 앞에서 배웠죠? 네, 그 다음에 경사지에서는 경사면과 수간이 만나는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 자, 나무가 이렇게 경사지에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이 흉고 직경을 측정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평으로. 그렇죠? 수간과 직각이 되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높이가 1.2m가 되어야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흉고 직경이 경사면 수간과 만나는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3번 수간이 흉고 이하에서 분지된 나무, 흉고 직경 1.2m 이하에서 이런 얘기죠. 1.2m 이하에서 분지된 나무는 분지된 하나하나를 측정한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수간이 흉고 이하에서 분지된 거죠. 그러니까 흉고 이하에서 분지됐다라는 얘기는 1.2m의 위치가 여기쯤 된다고 볼게요. 1.2m 이렇게 됐으면 이 아래에서 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각각 한 그루씩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흉고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팽배해 또는 위축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는 영향이 없는 상하 최단 거리의 직경에서 측정한다.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요, 요렇게 비대 부위가 나무가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1.2m이면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하, 최상단과 최하단에 요렇게 가장 가까운 부위의 정상 부위, 네,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평균한 값으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흉고 직경 측정 시 주의사항은요, 여러분 교재의 작업형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